안녕하세요. 저스트 스캔 스타터 온라인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보철 실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실제 디지털 보철 진료를 하시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총 3단락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첫 번째로 구강 스캔 꿀팁, 두 번째 임플란트 보철 에러 줄이기, 세 번째 자연치 보철 키포인트,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강 스캔 꿀팁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구강 내 교합점 남기기라고 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넣어 보았고요. 자, 구강 내 교합점 남기기. 앉은 상태로 바이트 연습하고 CO 상태의 교합점을 남겨주셔야겠죠. 그리고 바이트 스캔도 똑같이 구강 내 교합점 남길 때랑 똑같이 앉은 상태에서 너무 꽉 물지 않은 상태로 스캔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자세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교합지 두께 및 심스탁, 교합이 되는 치아가 어떤 치아인지 체크를 해서 꼭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스캔 전략의 중요성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실습할 때 이 스캔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이제 조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같이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넣어 보았는데,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스텝 1이에요. 특이점이 많은 교합면을 따라서 전체 프레임, 이 뼈대를 만드는 거죠. 뼈대를 먼저 만든 다음에 나머지 협측과 설측을 이어붙이면서 스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캐너 핸들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원래는 이 스캔을 하실 때 교합면 방향에서 왼쪽 같이 스캔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교합면 방향에서 우리가 나중에 인접면 스캔을 하실 때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캐너 팁을 이렇게 꺾어서 옆에서 들어오는 이 방향으로 꺾어서 스캔을 해주시면 인접면 스캔 하실 때 굉장히 훨씬 스캔이 더 잘 됩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 방향이 달라진다고 스캔이 잘 될까 싶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인접면 스캔이 수월하게 잘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와 같은 방향에서 접근을 해 주셨을 때 스캐너 팁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좌우로 기울여 가면서 스캔을 하시면 인접면 부분에 스캔 데이터 체득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자, 왼쪽에서 스캔하면 이 파란색 부분이 스캔이 되고 오른쪽 방향에서 했을 때 이렇게 스캔이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스캐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협설면 방향에서 원래 이제 스캔을 하실 때 이렇게 원래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런 방향에서 스캐너 팁을 움직여서 스캔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협설면 방향에서 인접면 스캔 하실 때에는 이렇게 스캐너 팁을 살짝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인접면 팁을 세워가지고 보기와 같이 스캔을 해주시면 이 치아 사이사이 인접면 부분, 엠브레저 사이사이가 훨씬 스캔이 수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용해서 스캔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후방구치 7번 디스탈 부분 스캔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을 살짝 다문 상태로 스캐너 팁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훨씬 좀 더 깊숙이 집어 넣을 수 있어서 깊숙이 집어 넣어서 스캔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턱 주변에는 다양한 뭐 근육과 인대들이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은 스캐너 팁이 들어가는데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살짝 다문 상태에서 스캐너 팁을 집어 넣으시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 현악 스캔을 하신다고 해서 한쪽만 당겨서 이렇게 스캐너 팁을 넣으시면은 이 한쪽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좀 더 세게 문다던가 반대쪽이 살짝 들린다던가 어떤 바이트의 변화가 생기기가 쉬워서 이 바이트 스캔을 하실 때에는 편악을 하시던 전악을 하시던 무조건 이 볼을 양쪽으로 리트렉션 하셔가지고 스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 스캔 하실 때 구치부에서 전치부 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스캐너를 전치부 쪽으로 빼면서 스캔을 하시게 될 텐데요. 가끔 구치부 쪽이 스캔이 덜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스캔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 큰 스캐너 팁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교합이 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바이트를 이렇게 교합을 물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떠서 바이트를 꽉 물지 못하고 이렇게 물지 않은 상태로 스캔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기 쉬우니까 꼭 바이트 스캔을 하실 때에는 구치부에서 전치부 쪽으로 빼면서 한 번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캔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캔을 하셨으면은 꼭 바이트 스캔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게 내가 잘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였을 수 있어요. 환자분이 살짝 이렇게 교합을 움직여서 잘못 스캔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꼭 바이트 스캔 확인을 해서 이렇게 바이트가 전체적으로 내가 교합지, 구강 내에 남겨둔 교합점이랑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교합이 지금 여기 왼쪽 10번대 밖에 지금 교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교합이 지금 다 떠 있어요. 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떠 있어서 이런 상황일 때에는 스캔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 확인해서 주문하시기 전에 다시 교합 바이트 스캔 떠서 오류가 없는 보철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구치부 결손 시에 바이트 스캔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구치부 결손 시에는 이제 견치부 주위에 6개 치아를 스캔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소구치를 포함해서 구치부가 소구치랑 대구치가 다 없는 경우에는 전치부, 견치에서 견치, 전치부 6개 치아를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구치가 혹시 한 개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구치랑 견치를 포함해서 6개 치아를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소구치 한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소구치를 포함해서 주위에 6개 치아를 스캔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금속 보철물이에요. 요새는 이제 스캐너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냥 금속 보철물도 스캔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 금속 보철물이 스캔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스캔 데이터의 이 품질이 굉장히 낮을 확률이 높아요. 보시면 이렇게 금속 보철물 스캔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스캔 데이터가 우글쭈글하고 약간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표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보철물은 기본적으로 스캔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캔 스프레이 사용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임플란트 보철 에러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임플란트 보철 주요 사항 잠깐 함께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D컷 부위, 이 D컷 부위 100% 스캔 잘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캔 바디 체결했을 때 잘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보스 테이퍼 부분에 체결이 잘 되어서 검정색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 바디 체결을 하셨을 때 이를 보시면 이 D컷 부분이 100% 잘 나와야 되니까 이 D컷 부분이 스캔하기에 수월한 방향으로 체결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협축으로 있으면은, 하악 협축으로 있으면은 스캔하기가 설축으로 있을 때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볼 근육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D컷 부분이 설축으로 가게 끼워주시는 게 훨씬 스캔하는데 수월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 약간 D컷 부분이 디스탈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디스탈 방향 쪽으로 더 깊숙이 스캐너 팁을 깊숙이 넣어서 스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설축으로 D컷 부분이 향하도록 해서 스캔해 주시는 게 더 수월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너무 스캔 바디가 잇몸 아래에 지금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D컷 부분을 스캔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이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스캔 바디를 선택해서 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스캔 바디를 잘못 체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왼쪽에 덜 들어간 상태로 이게 스캔을 하게 된다면은 보시면 보철 디자인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이 스캔 바디가 덜 들어간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보철 디자인을 할 경우에 이 스캔 바디를 기준으로 환자의 픽스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재현이 되는데, 덜 들어간 상태라면은 픽스처의 위치가 똑같이 약간 덜 들어간 상태, 상방으로, 실제 위치보다 약간 상방으로 위치한 상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고 이 체결을 했을 때 이게 언더바이트 보철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삐뚤어지게 체결된 상태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캔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보철 디자인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삐뚤어진 상태로 픽스처의 위치가 재현이 돼서 이렇게 보철물을 완성해서 적합을 봤을 때 이렇게 적합이 불량한 상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바디를 꼭 잘 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힐링 타입 스캔 바디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는데, 이 힐링 타입 스캔 바디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힐링 타입 스캔 바디를 사용하시면 이머전시 프로파일의 정보가, 어차피 저희가 그 힐링 타입 스캔 바디 정보를 가지고 보철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머전시 프로파일 스캔이 불필요해요. 굳이 스캔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캔 바디의 길이가 아무래도 힐링 어버트먼트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합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합이 걸리는 스캔 바디를 썼을 때는 교합 스캔할 때 어버트먼트를 꼭 뽑아서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스캔을 하셔야 되지만 힐링
타입 스캔 바디는 그냥 바로 스캔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캔 바디 사이즈 구별이 용이해요. 이렇게 보통 이런 힐링 타입 스캔 바디에는 이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어떤 사이즈를 사용했는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에 유용하다는 점. 자, 이제 자은치 보철에 대해서 키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은치 보철은 무조건 마진 가시성이 좋아야 돼요. 마진 가시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블리딩 컨트롤 하시면서 블리딩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마진 가시성 확보나 블리딩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이 코드 패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 블리딩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리딩 상태일 때 그냥 스캔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블리딩일 때 스캔을 그냥 하셨더니 스캔 데이터가 지금 마진 부분 보이시죠? 굉장히 불명확하고 마진과 잇몸이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케이스는 재스캔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스캔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아까 코드 삽입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마진과 잇몸이 잘 분리되도록 코드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이 마진 하방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 마진선이 여기거든요. 자, 마진 하방에 위치해야 우리가 스캔할 때 이 코드가 마진을 가리지 않아서 마진을 좀 더 명확하게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진을 덮지 않도록 코드를 삽입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진이 코드를 이렇게 코드가 마진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우리가 스캐너는 카메라와 같은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해서 코드 삽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디지털 보철 실전에 대해서 세미나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